2주차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여러분들 너무 집에만 계지 마시고 마스크 끼고 좀 사람 좀 드문데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면 더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료를 보내드렸고 또 그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죠, 질문.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몇 가지 중요한 질문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그 설문지 내용을 이름은 물론 공개하지 않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또 우리 학생들이 창업 이론과 실무를 들으면서 어떤 거를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창업 중인 학생들은 또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좀 공통적인 요소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 이론과 실무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관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더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 질문이 있었죠.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명분과 가치죠. 가치.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가치를 갖고 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자, 창업가는 기본적으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적, 물적 자원. 자, 리더죠, 일종의 리더. 그 리더를 따라간다면, 혹은 직원을 둔다면, 그 리더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나마 이제 뭐 쇼핑몰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혹은 구체적으로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해본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자, 경험이 있는 학생과 경험이 없는 학생. 자, 어떤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창업자들을 봐보니 참 어렵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뭔가 좀 더 뭐를 더 부착한다면, 좀 더 응용한다면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발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또 사회 진출도 해야 되고 또 뭐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고 다양할 텐데 5년 이후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는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겠다. 막연하죠. 사실은 막연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큰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스터리 쇼핑 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의 모든 그 프로젝트는 다 취소되고 연기됐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해외 쪽에서 의뢰를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해외 파트너들이랑 해외 브랜드들이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 있거든요. 이탈리아도 좀 있습니다. 올스톱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찾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창업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지금 특히 4학년들 걱정이 클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취업 될까요?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항상 위기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년 이후에 내가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 설문지에다가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를 좀 적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분야, 뭐 산업이 정해져 있다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림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몸을 한번 부닥켜 보세요. 그래서 내가 패션 쪽에 뭔가 막연하게나마 의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진출해야겠다. 그러면 뭐 관련된 산업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그러면서 직접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뭔가 또 다른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매력이 있구나.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부닥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그죠? 앞으로 5년 혹은 과거 5년 나는 어떤 경험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제가 질문으로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 사항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겁니다. 자,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 최소한 5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랬죠. 적어보요. 자, 이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자, 2주차는 이제 설문지로 출석을 대체를 했고요. 이제 3주차 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 최소한 5가지 리스트를 적어서 구글 클래스에다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과제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 최소한 5가지. 사업도 좋고요. 혹은 뭐 일반적인 취미도 좋고 내가 막연하게나마 좀 좋아했던 것들, 그죠? 잘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나 제품 3가지 리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과 3번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거 5가지 리스트나 혹은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나 제품 3가지 리스트. 이 2가지 중에 1가지를 과제로 제가 제출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때 출석을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라는 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까요? 자, 유통업에서, 외식업에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에서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발상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를 한번 이번 20년도 1학차, 1학기죠, 1학기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지를 제출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호 창업이나 인터넷 창업이나 뭐 외식업이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 좀 배정을 통해서 5명 이내로 팀을 만들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이 만들어지면 학생들 서로 상호 간에 뭐 카톡이 됐든 줌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줌이 됐든 일단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좀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제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내드린 과제 1번과 3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하는 거 5가지 리스트거나 혹은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나 제품 3가지 리스트를 이번 과제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 고속 성장을 했던 그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당신들은 기회 포착을 했습니까? 라는 내용을 조사한 게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본인이 종사했던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약 43%인데요.
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업가들의 그 유형을 보면 경력 개발형이 있고 경력 전환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개발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한 경험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면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은 카오스 시장에서 창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창업 분야에서 한번 경험을 쌓고 창업에 도전하는 게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설문지 내용을 보면 대학 다니면서 좀 준비를 좀 잘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쇼핑몰 쪽, 특히 의류 쇼핑몰 쪽에서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학기 중에 그런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도 있고요. 좀 빠른 학생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외식업에 이미 창업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굉장히 사실은 일찍 경험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피와 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제 이제 창업 전선에서 혹은 창업 전선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아주 치열하게 하면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좀 더 기회 포착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내가 원하는 분야, 그죠? 혹은 나중에 내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직장 선택을 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어떤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 또 어떤 그 밸류 체인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파악, 뭐 이런 것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회 포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도 성공적인 그 어떤 역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산업, 다른 회사를 관찰하면서 기회 포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포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이제 그 청년 창업자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가 이제 그 CEO 특강으로 모셨는데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이 창업자는 이제 동업으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동업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각자의 시드 머니를 이제 합쳐서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경희대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채 김치찌개라고 젊은 창업가가 있어요. 자, 그 창업가는 일단은 뭐 처음서부터 김치찌개를 한 건 아니죠. 뭐 보니까 다른 그 음식점을 이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도 하기도 하고 이제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즐겨 먹던 김치찌개를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한 거예요. 재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김치찌개 맛있는 지 얼마나 왔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백제 김치찌개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일단 돼지고기를 아주 큰 걸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직접 손님들이 막 썰어요, 막 썰어. 근데 이게 사실 다른 데 김치찌개보다는 이 고기의 양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적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우리 고객들이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서 자주 찾는 단골이 되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백제 김치찌개가 지금은
전국에 약 180개 정도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출액도 거의 한 100억까지, 100억대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김치찌개만 머무르지 않고 또 스터디 카페도 또 현재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산업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다른 기업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업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미와 부업에서 또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취미와 부업. 제가 아는 군인 퇴직자분이 계세요. 군인. 여러분, 군인들은 창업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퇴직자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한 40명 정도 군 전역자들, 뭐 대령, 중령, 소령, 뭐, 그죠? 장교들,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퇴직하셔서 이제 제 교육을 받았어요. 계급 정년제 도달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런데, 그분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 A4 용지에다가 뭘 적어 갖고 온 거야.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봤더니 사업 계획서를 적은 겁니다. 풍란 사업 계획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적자 생존이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자기의 생각 적어야 적어. 그리고 이제 그걸 공유를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담당 컨설턴트였기 때문에 느낌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창업한다? 하비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혹은 매니아 비즈니스라고 그럽니다. 2006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대전 유성 쪽에서 풍란정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취미를 사업화한 그런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회 포착의 유형은 좀 다양합니다만,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을 좀 쌓아야겠다. 전략적인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이 진짜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뭐 다양하게 하세요. 뭐 물론 외식업 같은 데서 하는 분도 있고, 혹은 뭐 학원 같은 데서 조교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산업 현장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얻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경험조차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취업하거나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좀 더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인턴십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인턴십 개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그런 쪽에 좀 적극적인 경험을 쌓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창업가의 어떤 기회 포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회 포착과 관련돼서는 뭐 어떤 틈새 시장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페이지에 창업 기회 인식, 관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페인트 포인트. 자, 우리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을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부족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창업 기회의 포착의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19, 그죠?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큰 변화를 아마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후에, 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팀플레이를 할 때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식업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통업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뭐 배달업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 혹은 뭐 의류 판매업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 뭔가 그죠?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시대의 가장 큰 그 트렌드 중에 하나는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죠? 그래서 지금 그저께 매일경제에서 기획 특집으로 욜로족이라고 하죠. 60대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산업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획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 자,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과연 무엇인가? 뭐 기존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죠. 좀 더 나은 건 없는지.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출산 초고령 국가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거를 해결해주는 것들, 그죠? 우리 뭐 청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남녀, 그죠? 불평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년층, 우리 저소득층, 뭐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들. 물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형태의 창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셜 엔터프라이즈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가시면 그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사이트 주소는 여러분 자막에다가 놓겠습니다만, 자,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주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고용 불안에 대한 거, 그렇죠? 또 국가 간의 어떤 환경, 특히 이제 뭐 우리는 미세먼지 심각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그 공장의 가동이 좀 줄어서 그런가? 일단 미세먼지는 좀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기후 문제. 여러분, 기후 문제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거를 변화시키고 있죠. 또 이제 뭐 북한과의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 그렇죠? 최근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회 포착을 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 중에 그 전에 이제 전시회를 제가 이제 저는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전시회를. 특히 이제 코엑스킨텍스. 뭐 요즘 못 가겠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2월 달까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들을 제가 이제 쭉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안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그죠? 안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당연히 많죠. 그 다음에 스마트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또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저는 이제 그 영상으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좀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 강의만 너무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있구나 라는 걸 보시도록 제가 이 강의 뒤에다가 붙여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았나 봐요? 네네. 이게 어떤 거죠? 상이랑 우승 받았고요. 이게 뭐죠? 저희가 이제 이런 4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네, 초소형 제한 마스크. 네네 안전 군안 키트예요. 이거 이게 꼭 다 필요하겠네. 네네.
이게 실제 제품이고 이게 실제 제품이고요. 예. 어떻게 이거 잡고 사용하나요? 분리하시면 이게 마스크 모듈이에요. 마스크 모듈.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실이 달려 있거든요. 네. 이거 제거하시고 끼는구나. 네. 10분간 10분간? 네, 아. 최대 10분간 이상 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시고요. 무료로 다 네네. 네네. 그럼 이거 차에다 두고 다니는 이거 차량용이에요. 차량용? 네, 차량용은 저희 사출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화재 사고가 별로 안 나요. 아, 그래서 차량은? 이 마스크 기능만 빼고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기능을 다운 시킨 겁니다. 그럼 차에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게 되나요? 네, 요게 똑같이 달려 있는데 이게 비상 탈출용 망치예요. 네. 이 스티커 떼시고 차량 유리에 붙이신 다음에 네. 가격을 하시면 이게 파스침 튀어나와요. 이렇게. 아,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깨진다. 네, 차량이 보통 5mm거든요. 아, 강한 그렇구나. 두께가. 네네네네. 저기 8mm랑 12mm도 불나면 아주 10분에 쉽게 깨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K-세프티 어워드 우수상을 네, 받은 제품. 이게 안전벨트 사고 의외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얘는 대고 차에도 자를 끊을 때. 네, 커터고요. 캐리하면서 차는요 여기에 문만 이제 열면 태그 IC가 달려 있어요. 똑같이 네. 할수 그래서 있잖아요. 항상 가방에 NFC가 네, 되는 네, 휴대폰 가지고 얘는 여기를 가방에 터치하게 항상 되면은 네. 남자는 허리춤이나 이렇게 화면이 가방, 발생해요. 백 아. 같은데 저희 이제 저희는 무료 배포하고 있는 가방에 앱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 구매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구매할 수 모르시다가 있나요? 불나시면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 인터넷상에서. 네, 인터넷 하시면 세이프 치면은 세이프. T실 현장은 보면은- 저쪽에서 판매는 어떤 아, 여기 있네. 네, 이거 치시면은 세이프트 SYL 네. 저기 영어로 돼 있네, 영어. 차량용 한글로도 있습니다. 아, 한글로도 있어요? 네, 아. 여기 세이프 C라고 네, 있고 세이프 시스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도 되고 네. 아니면 뭐 티모니아 이런 소셜에서도 차 운전 안 구매 하시는 가능하세요. 좋네요. 네. 근데 인터넷 시작보다 지금 판매가 지금 싸요. 싸다. 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안전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채널입니다. 교재 16페이지에도 몇 가지 그 소비자 행동 관찰법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 워칭, 뭐 비디오, 그다음 POP, 섀도우 트래킹, 홈 비지팅, 포토 다이어리, 오디오미터, 그렇죠?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집단의 트렌드, 동선, 제품 활용 패턴, 구매 패턴, 매장 환경 및 구매 행동 변화 관찰,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찰에서 실행까지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관찰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강의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게 없다. 아이디어가 없다. 그죠? 막상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비단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업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거는 이제 바로 관심 있게 관찰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겠죠. 뭐 창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최근에 제가 만난 이제 그 퇴직자분들이 3분이 계세요. 2분은 이제 본인이 회사에서 해왔던 분야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외국계 회사인데 농업 쪽을 이렇게 쭉 하셨더라고요. 관련된 뭐 비료라든가 이런 걸 하셨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평상시에 회사 다니면서 다양한 그 농업 창업자들을 만납니다. 귀농귀촌 창업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뭐 외국계 회사는 여러분 구조조정 같은 게 빈번합니다. 뭐 명예퇴직을 했는데 한 분은 30대고 한 분은 50대예요. 근데 이 2분 다 공교롭게도 비즈니스 모델이 귀농귀촌을 통한 스마트 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심지어는 한 분은 일본에서 열리는 관련된 전시회까지 갔다 오고, 또 정부 정책에 무엇이 있는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술창업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저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력, 창업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쉽죠. 또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고, 실제 창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 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제조 쪽에 계셨던 분인데, 그냥 귀농귀촌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막연한 접근이에요. 실제로 이제 또 관련된 지식이나 네트워크가 없어요. 부족해요. 자, 막막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찰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또 관찰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관찰 습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찰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가 주변을 앞만 찾아봐도 그냥 보면 관찰이 안 되지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쪼개가 나눠서 보면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 이 스위스 페스톨라치 학교에, 대안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 했던 학습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애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요. 들이나 산이나 뭐 계곡이나. 그러면서 뭐를 관찰해요? 바위와 식물과 뭐 자연을 관찰하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창의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자,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 관찰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찰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행을 좀 다니십시오, 여행. 근데 여행도 그냥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뭐, 그러니까 해외 여행도 다니시는 학생도 있고, 뭐 살다 오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살았다고 해서 해외에 대해서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 목적을 갖고 관찰을 했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또 자기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습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평상시 가보지 못했던 유럽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학생들의 당연히 이제 뭐 자유 투어를 하겠죠. 패키지보다는. 자, 설사 자유 여행을 하더라도 좀 뭔가 목적을 갖고 가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미술학과나 혹은 뭐 건축 관련 학생들이 뭐 있겠죠. 뭐 건축 양식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나라별로 뭐가 차이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 양식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여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본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목적을 갖고 여행을 가자. 예를 들어서 내가 펫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요. 펫. 애완동물 산업. 계속 커지고 있죠, 여러분. 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본에서 펫 비즈니스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고, 한국에는 없는데 일본에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갭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게 뭐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게 목적형 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한국에 없는 직업인데 일본에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가깝잖아요, 일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지만 어쨌든 나중에 혹시 가게 된다면 한국에는 없는 직업인데 일본에 있는 직업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한국에 어떤 직업군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직업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일본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면 그게 이제 보면 창직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창업도 있지만 창직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직업으로 창업하는 겁니다. 새로운 직업, 아직 한국에 없는 직업을 갖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는 게 바로 창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찰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뭐 애플은 여러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얘기도 말고도 많이 멋진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중에 하나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창업가가 갖고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내가 안 갖고 있는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조직 혹은 우리 팀, 우리 회사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업가의 역량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지금 뭐 전공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래서 설문지에다 적으라고 한 게 그거예요. 커뮤니티 활동. 그래서 커뮤니티. 과연 학교 다니면서 나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지. 자, 우리 우리 같은 학과 학생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혹은 뭐 사회인과의 교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경희대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제가 그 전에 운영하고 있던 세리 포럼이라고 해요. 세리 포럼.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데 그때 경희대학교 우리 외식학과 학생, 외식경영학과 학생이죠. 굉장히 열심히 막 세미나도 학생이 찾아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건 이 학생이 저희 그 세리 포럼에 로고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고까지. 그쪽에 이제 좀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포럼의 부운영진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발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다양한 사회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컨설팅 회사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그 컨설팅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 그 어떤 네트워킹이 굉장히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좀 더 축소해서 만들자면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라. 뭐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라. 소비자. 자, 우리 고객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 상황에서 그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되게 이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자영업입니다. 그렇죠? 자영업, 외식업. 그죠? 제가 있는 여의도도 지금 제가 촬영을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격이 크죠. 제가 영상으로 이제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어떤 곳이냐? C급지, 유동인구가 적고, 입지가 안 좋아요. 평상시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곳에 한 음식점이 오픈을 합니다. 벌써 몇 번 망한 자리예요. 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라. 그 선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식당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는 계속 회전이 되고 웨이팅에 걸려요.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충족을 해주는 거죠. 가성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심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3명이 가도 3명이 가서 2개 2인분만 시켜도요, 여러분 배불리 먹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효용성, 만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라. 그 기대 이상으로 맞춰줘라. 자, 이런 곳은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C급지. 자,
세 번째는 미래 시장을 내다봐라. 여러분, 뭐 전 영상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30대가 40대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그렇죠?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고령화 사회는 뭐 명확한 겁니다. 초고령 국가. 그래서 이 고령화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교육 사업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라.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창업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이제 나가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뭐 만나본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 중에 실패를 안 해본 창업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실패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포자기한다면 당연히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가 이 창업자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패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패는 당연한데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거기서 이제 교훈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입지를 잘못 선택했다.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실패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직원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돌발적인 외부 환경에서 뭔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못 갖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창업할 때는 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단하고 준비해야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가의 하나의 인사이트고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찰을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사례도 좀 소개를 했지만, 자,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주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0대 직장인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와라와라라는 그 수장 요리 주점 브랜드가 있어요. 그 창업자를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이 저랑 한 10몇 년째 교류를 하고 있는 사이인데, 이분은 이제 당연히 그 창업을 했죠. 맨 처음에는 그 외식업을 한 건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정보 제공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 붐이 막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 붐이 막 있었을 때 그 관련 주점 관련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 접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창업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연속형 창업이 있어요. 연속형 창업. 어쨌든 그 본인이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과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주점 창업을 해요. 주점 창업. 특이하게도 이 창업자는 고객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합니다. 28세 여성, 그 28세 여성도 뭐냐면 직장 여성이에요. 28세 직장 여성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합니다. 28세 직장 여성은 회사 이제 아직 우리 학생들은 안 다녔겠지만 뭐 취업하고 나서 한 3년 차, 4년 차야. 뭐 대리, 뭐 우리가 흔히 대리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직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회식하러 갈 때 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 고객을 그 계층을 고객으로 확보한다면 좀 더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28세 직장 여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메뉴 개발, 인테리어 컨셉,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주점이지만 알코올이 약한 과일주 같은 걸 개발을 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산업에 있어서의 고객은 누구인가? 자, 그 고객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가 미리 사전에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자, 우리는 이제 물론 예비 창업자고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산업에 있어서 고객이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고객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가? 자, 이걸 해결해 주려면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아까 와라와라 같은 경우는 독주 대신은 과일주를 제공하고 가성비 좋은 메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활기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조명과 그죠? 고객이 28세 여성 직장 여성들이 아늑한 공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식 공간으로서 컨셉을 잡고 그게 이제 적중을 해야죠.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아주 장수 브랜드로 또 성장을 해나갑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또 다양한 경쟁 업체가 생기면서 또 좀 사그라들었고 뭐 좀 침체되어 있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갖고 또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고객의 불편한 거를 해소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관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우리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게 무엇인가? 특히 요즘 같은 그죠? 이 바이러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결해주는 탁월한 비즈니스는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 중에서 특정 장소에서 그죠? 어떤 게 있으면 이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스크 뭐 다양한 게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객들이 부족해하는 것을 채워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돼요. 부족해. 부족해. 어떤 게 부족해?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이거를 해결해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있죠, 옷. 요즘 여러분 옷도 이제는 기능성 옷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뭐 겨울에 그 옷만 입으면 따뜻해져. 근데 가벼워. 원래 무거웠잖아. 근데 가볍게 기능성 섬유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옷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넥타이를 그냥 단순한 넥타이가 아니라 뭔가 기능성 넥타이로 또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형광을 입혀서 저녁에 야간에 이동 시에 잘 보이게 한다든가. 뭐 어쨌든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해결해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주차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고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자, 우리 경희대 원래 벚꽃이 아름다운데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열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영업 경기가 영 최악입니다. 그러나 이 C급지, 쉽게 말해서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C급지에서 건성, 웨이팅이 걸리고 회전이 잘 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행신동 SK 아파트에 있는 손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족, 친구, 그리고 모임들이 많은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3명이 가서 2분 시켜도 배불리 먹는 정도입니다. 자, 가성비, 가심비가 바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솔루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곳은 저희 미스터 쇼핑 고객사 오늘 와 있는 약 6시간 넘었는데 과연 손님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술하기 딱 좋은 그런 컨셉이고요. 와인 한 잔에 1,500원인지 700원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자, 손소독제가 좀 약간 퀄리티 있는 품질 좋은 손소독제가 있고 그리고 매장에는 한 2팀이 와 있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 또 2팀 한 6시 넘어서도 손님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고객을 끄는 힘이 있는 매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신안군. 여러분들 신안군이라고 아시나요? KTX 목포역에서 신안군청 쪽에 가면 바로 꽃피는 무화과, 이름도 예쁘죠? 신안군의 농가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는 꽃피는 무화과입니다. 저희가 신안군 관련 일을 마무리하고 여기 이제 왔는데 아주 그 전원적인 풍경이 아주 예쁘고요. 주차장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식, 요즘 그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형태로 이미 매장이 잘 꾸며져 있고, 이게 매장 풍경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고, 불쑥밥을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복이랑 해초, 해산물이 불쑥밥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맛이 색다른 맛이고, 소스랑 우려 먹으니까 그야말로 일미 맛집이라 불릴만 합니다. 꽃피는 무화과, 신안군에 있는 맛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천사대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안군에 오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이렇게 푸짐한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목포 KTX역 건너편 쪽인데요.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포들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6시 좀 넘은 시간인데 문을 닫은 매장도 있고, 또 손님이 거의 없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그런 상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포역 KTX 맞은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과연 목포 맛집이라 불리는 이 독천낙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이곳은 과연 어떨지 제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주변에 다른 음식점들은 2인식밖에 안 파는데 이곳에서는 혼자 혼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역시 목포의 맛집답게 거의 한 80% 이상 자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식, 해조류 그런 메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찬이 있고, 연포탕, 좀 가격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먹으면 괜히 건강해지고 싶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우리 자영업 사장님도 많이 힘드신데,